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보통은요 그 강연을 한 파트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고3 그 파트의 강연을 좀 해야 되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그 전문가이시고 유능하신 본사의 입시 컨설턴트가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유용한 입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인사만 드릴 거고요. 우리 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마디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뭐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요. 지금 그 2028년부터 입시가 우리 이제 고2에 해당하는 애들부터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학원도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입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도 좀 바꾸고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바꾸고 새로운 입시 정보, 오늘 뭐 본사 컨설턴트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입시 정보 계속 제공하고 이러면서 그 2028년도부터 시작되는 입시 여기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별 맞춤,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그 관리하고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028년도 입시에서부터는 그 고교학점제 세대에서는 개인별 맞춤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춤 입시 지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하나 써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개인별 맞춤 입시의 내용으로는 생기부 관리 이런 거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 그리고 우리 강사진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관리,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개인의 수준에 맞고 개인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특강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별로 맞춘 그런 입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그 최상의 학습 환경,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3층과 4층에 스터디 카페와 똑같은 이런 어떤 그 학습 환경, 독서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고3 애들은 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항상 거의 10,000원입니다. 고3 애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요. 우리 고1, 2 학생도 방학 때라든가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런 환경에서 뭐 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뭐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상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열심히 지도할 겁니다. 저는 다음에 그냥 간단히 인사드리고 다음에 그냥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수원메가를 못 왔었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지역 또 학부모분들하고 학생들의 어떤 입시에 대한 이런 열기가 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도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가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한번 끌고드리고 시원하게 한번 끌고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지금 받으셨겠지만 자료를 제가 직접 강연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드는데 항상 그 시기에 걸맞게 무언가 시기 적절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자료에 담아야 이 시기에 가장 학생이나 학부모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막
요거 밑줄 치십시오. 뭐 요거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요 대학의 요 전형은 특히 나한테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전형이구나. 내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전형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간단하게 먼저 2028 대입 관련된 이슈들, 핵심적인 이슈들만 간단하게 일단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느냐? 2028 도대체 달라졌다고 하는데, 완전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 이걸 제가 적어봤어요. 자, 현재 고2 학생들, 내가 포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요 옆에 이제 제가 이제 4가지를 적어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입 제도가 많이 개편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의 부담은 정말 커질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고3 현역 때 일단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내 1년 선배들 입결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왜냐면 전형 자체가 이제 바뀐 것도 많고, 특히 이 정시 수능 전형은 더욱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 입결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2학년 학생들 나중에 3학년 돼서 진로 진학 관련된 상담을 이제 하시면서 대학 학과 정할 때는 조금 애를 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러한 변화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체 입시를 놓고 봤을 때 터닝 포인트, 일단 1학기가 끝난다, 2학년 1학기가 끝났다고 하면 반환점은 돈 상황인데, 이 시점에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애를 어디로 몰아가야 얘가 기회가 될까, 기회가 생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4번째에 해당되는 그 내용, 요 4번째를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자 간단하게 먼저 내신부터 좀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1등급이 10% 반영, 1등급 받는 비율이 10%로 늘었죠. 2등급 34% 뭐 이런데,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런 상태에서 생기부의 내신 성적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내신에 관련된 특징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다 보니 그 해당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이전보다는 직접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사정관 몇몇 분께 질문을 들어봐도 현재 대학 입학처는 2학년 학생들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금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고3부터 신경 써야죠. 2027 입시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자 그랬을 때 현재 일반고 학생들은 요런 스타일의 이제 생기부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러한 스타일의 이제 생기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죠. 그래서 성취도가 올 A인데 이 등급은 올 1등급이 아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상은 1등급이 받는 비율이 10%지만 올 1등급을 받는 게 그만큼 또 쉬운 일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애들이 중3 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름의 선행학습은 웬만큼 하고 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교과 내용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의 일부는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들 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내신 경쟁은 의외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나름 선행학습도 해왔고 배우는 내용도 중학교 때 중복되는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등급, 3등급 대가 뜨는 과목들이 의외로 있죠.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애들 2학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정신줄이 나갔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듣기에 급급한 거예요. 챙겨야 될 과목이 너무 많고 비교과 활동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2학년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학교 스케줄에. 근데 이제 그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핏대 세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최선안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대학의 생각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스펙이 화려한 애들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신 성적에 더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주말마다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고 뭘 자꾸 뭐 만나서 뭘 자꾸 한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뜯어 말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상태에서 수능과 관련돼서도 변화된 내용들을 보면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죠. 사실 국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시험 범위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 분원, 확통이 이제 수능 출제 범위인 거고, 그 다음에 탐구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시험 보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거를 저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애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언제 준비하냐는 거예요. 현재 2학년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모의고사 더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실제 학교 수업 듣는 거에 이제 너무 이제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 근처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커리큘럼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지금 2학년 애들은 지금 현재 3학년 선배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3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과학 2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등급이 기재가 안 됐어요. 근데 현재 2학년 애들부터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등급도 신경 써야 돼요. 성취도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 상태에서 비교과까지 신경 쓴다?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걸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비교과가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신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2학년 때 이제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뽑는 대학의 생각은 어떠하냐? 왼쪽이 20279, 오른쪽이 2028인데 자 서울대부터 이제 훑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일단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원 자격 대상입니다. 재수생도 지원 가능한지 아니면 고3만 지원을 가능하게 해놨는지 대학의 생각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 원래 고3만 됐죠. 근데 추천 인원을 2명에서 2028학년도가 되면 1명 더 늘립니다. 3명으로 늘려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직유는 3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아예 대놓고 전형 계획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서울대 직윤으로 쓰지 마라. 2027학년도에 저런 멘트는 없었는데 2028부터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애버렸어요. 자,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종합전형의 본산이자 최고의 대학인데 학력 수준을 중요시하는 학업 수준을 중요시하는 서울대가 서울 지역균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리고 왜 3명까지 추천을 받을지를 고민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는 이전부터
전형별로 들어온 애들의 고등학교 유형별 학점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제가 그 포럼도 갔다 왔는데, 자, 서울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입학한 애들이 여러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자공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학년 때 2학년 때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애들이 그냥 싹 다 그냥 좋은 학점을 다 취득하는 거지. 일반고 애들 자사고 애들이 못 따라온대요, 실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입학처장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으로 전공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전공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 3학년부터는 역전된다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이, 일반고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애들보다 학점이 더 좋다는 거죠. 얘들이 아주 근성 있는 애들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고등학교 때 수업 방식이나 배우는 게, 왜냐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수능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근데 역전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들은 수학과학만 파가지고 다른 영역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확장성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쌓아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뽑는 거야. 일반고 애들을 많이 뽑아도 괜찮다. 얘들이 나중에 3, 4학년 되면 공부 더 열심히 잘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를 보면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고3만 됐고 추천 인원 수는 동일합니다. 10명인데 교과 100으로 뽑다가 이제 1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했죠. 1단계 5배수 정도는 뽑아야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애들을 제외하고 정원을 채울 수 있으니까 5배수 좀 많이 뽑아 놓는 거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서류에 대한 심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활동 수형이 기존에 이제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이었는데 명칭을 바꿉니다. 종합 인재 전형, 그리고 이제 탐구 인재 전형을 이렇게 이제 신설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자, 고려대도 보면 똑같이 교과 전형은 고3만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현재 서울대 직윤, 연대교과, 고대교과는 일단 모두 다 고3. 고3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고려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더 늘렸죠. 20%로. 그럼 저걸 왜 저렇게 해놨냐? 저걸 왜 저렇게 해놨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많아요. 나는 고려대 자연계로 원래 자연계야. 이수한 과목도 자연계고 생기부 활동 내용도 자연계인데 약간 고대 자연계를 쓰자니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한 1.2 정도는 적어도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은 과를.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거죠. 한 1.4 정도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고려대 문과 쪽으로 넘어가요. 교과를 쓸 때. 예전에 교과백으로 쓸 땐 그런 애 많았어요. 근데 얘들이 잘 다녀주면 상관이 없는데 애초부터 나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가서 뭐 합니까? 전혀 관심도 없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어두고 다 재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굴러가지 않는 거죠.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전 학기에 같이 들었던 애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없어지는 거죠. 어디 끌려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려대도 잘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학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도서관 가면 다 애들이 학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하고 있고 EBS 풀고 있고 이러니까 보는 거예요.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생기부랑 내신 들은 이수 과목을 보고 너 자연계네? 근데 왜 문과로 써?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성적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거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도 서류 100으로 뽑았다가 지금 28학년도가 되면 이제 면접 봅니다. 대신 반대죠.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어요. 계열적 합평은 원래 자사고, 특목고, 특히 특목고 애들 만들려고 뽑으려고 만든 전형인데 이게 이제 바뀌죠. 서류 100으로. 왜요? 지금 고려대 계열적 합평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카이스트나 뭐 연대든 서울대든 다른 데를 붙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열적 합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즉 이전 입결이 없을 때 저는 저거를 붙였는데 일반고 남자인데요. 전형이 계열적 합이니까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 친구는 남학생이었는데 재수생이었고요. 생기부의 활동 내용은 미디어 쪽이었어요. 근데 수학은 내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쓰고 싶다. 고려대 계열적합형으로. 그래? 한번 써보자. 그래서 고려대 계열적합형으로 해서 상경계열을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전공적합성은 비교과도 그렇고 크게 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계열적합형이지 사실은 학업 수준이 좀 충분히 우리 고려대에서 공부할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다 판단되면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계열적합형이 무슨 자사고 특목고만 다 붙고 그런 전형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그렇고 이거 내신 좋다. 일반고 학생들도 이제 28학년도 되면 우리 애가 내신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럼 이거 쓰셔도 돼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쓰셔도 돼. 일반고도 쓰셔도 돼요. 고려대가 지금 저걸로 보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 판단되면 죄다 뽑아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열적합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왜요? 서류 100에 이제 면접도 없어요.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그래서 저 계열적합형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성균관대도 지금 재수생까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었는데 28학년도부터는 고3이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뭔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다 고3이에요. 지금 현역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 한양대도 교과 전형을 재수생까지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추천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28학년도가 되면 고3 그리고 인원 제한은 폐지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을 높였네요. 고려대하고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대를 보면 중앙대도 교과 전형이 재수생에서 여기도 고3으로 바뀌어요. 뭔가 공통분모가 계속 나오죠. 상위권 대학은 지금 교과 전형이라든지 뭐 서울대 직유는 일반 전형보다 내신을 좀 더 많이 본다 뿐이지 사실 그것도 종합 전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일관성 있게 교과 전형, 즉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내신을 많이 평가하는 이러한 전형들은 지금 28학년도가 되면 다 고3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앙대는 이제 종합 전형도 약간 오글거리는 명칭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을 모두의 학종 전형으로 그리고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도 탐구하는 학종 그리고 이제 성장형 인재 전형이라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 당연히 적용하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났나 봐 명칭이 최저 있는 학종 이게 명칭이에요. 전형 이름이 최저 있는 학종이에요. 최저 있는 학종 그래서 서류 100이다. 그럼 이거는 왜 위에는 두 개는 모두의 학종과 탐구하는 학종은 면접이 있는데 왜 최저 있는 학종은 서류 100이냐? 왜 면접이 없냐? 이것까지 면접을 보면 학교가 하나도 정신이 없으니까요. 학교가 이거 면접보다 끝나요. 2학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류 100으로 일단 두는 거고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도 3수생까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게 해뒀는데 28학년도가 되면 고3 현역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인데 면접형하고 서류형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저거는 왜 구분짓냐? 하나로 그냥 네오르네상스 면접 보던 걸로 뽑으면 되지. 자, 사정관분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니까 요즘에 면접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예전처럼 면접 전형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얘들 면접 보다 보면 별의별에 다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우수한 애들도 뽑고 싶잖아요. 근데 얘가 말주변도 되게 없어. 막 턱 털고 막 시선 처리 불안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서류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면접이 부담스럽니? 그럼 넌 그냥 서류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 4배수로 일단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한 애들 전체가 이제 쫙 풀어지죠. 4배수를 거르는 게 아니니까. 1단계를 4배수로 거른다 그러면 내신 1단계 합격한 애들의 내신 구간도 좀 촘촘해질 수 있죠. 내신하고 비교과를 다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지원하는 애들 전체 가운데서 거기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입결은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에서 조금 더 밑에 70% 컷, 80% 컷 또는 90% 컷의 어떤 이 학생들의 내신은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립 때도 교과 전형을 보면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8학년도가 되면 고3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제한을 두었고 마찬가지로 추천 인원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정성평가도 마찬가지 시립 때도 40%로 강화했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자, 이렇게 되면 합격 예측 가능성이 교과 전형이 갈수록 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왜요? 교과 100으로 뽑을 때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저렇게 이제 정성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내 내신으로 100% 붙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회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트렌드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화 돼가고 있고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화 돼가고 있다. 즉 교과 전형에서 서류라든지 어떤 생기부 내용을 더 많이 그리고 점수를 더 뜯어보는 형태로 가고 있고 반대로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학업적으로 역량이 뛰어난지를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다짜고짜 지금 엄마한테 뭐 양파 뭐 사러 가야 된다는 둥 브로콜리 사러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지가 요리할 것도 아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뜯어 말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건국대를 보면 교과 전형 자 여기서부터는 고3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다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재수생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건대동대는 고3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홍익대는 삼수생까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게 해놨다가 2028학년도가 되면은 고3으로 제한을 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서울소재 상위권대학이 28학년도가 되면 교과 전형을 고3으로 제한을 둘까? 자,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죠. 대학도 28학년도에 대한 나름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예요. 돌리고 있고. 근데 자기네들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스카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20명 제한 두고 이거는 스카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서성함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은 파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근데 최대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스카이하고 밑에 서성함부터 뭐 이런 대학들이 최대한 스카이 대학과 입결을 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 입결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과 전형에 추천 인원을 제한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한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 일단은 다 쓰게 만드는 거지 우리 대학을. 그래서 추합이 돌더라도 지원한 애들의 내신을 최대한 촘촘하게 5등급제니까요. 촘촘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밑으로 빠지는 등급을 낮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요걸 기회로 삼고 1.0을 입결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 재수생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죠. 9등급제가 들어오면. 그러면 자, 고3은 자,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28학년도가 되면 무조건 교과 전형부터 찍으셔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우리 애를 무조건 일단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왜요? 상위권 대학은 저렇게 교과 전형에서 지금 재수생이 못 들어오게 일단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어떤 사례가 있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시대인재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제 지방에서 내신 날고기고 했던 애들 또는 수도권에서 내신 좀 1.5 안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수능 최저 교과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꽤 있어요.
내신은 1.3 정도 되는데 뭐 2하보를 못 맞췄다든지 3합8을 못 맞췄다든지 그런 애들 꽤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버젓이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적지 않아요. 결코 적지 않은데 그럼 얘들은 재수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교과 전형에 일단 또 도전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교과 전형을 도전하는데 28학년도부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9등급제 현재 고3 애들 같은 경우 주요 교과 국수영사가 내신 1.5 정도면 중앙대 공과대학 교과 전형에 붙을 만한 성적이에요. 등급이. 근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 걔가. 그러면 28학년도에 재수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9등급제 1.5가. 근데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건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고3 때 건대는 교과 생각지도 안 한 애인데 재수를 하고서 교과를 좀 편히 써볼까 했더니 나는 건대밖에 못 써. 쓰겠습니까? 안 써요.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생들은 일단 교과 전형의 진입 장벽부터가 28학년도가 되면 딱 강력한 진입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 레벨은 낮추고 싶어 하진 않겠죠. 본인 눈높이가 있었으니까 고3 때. 종합으로 다 몰릴 거야 아마. 대학의 수준은 낮추고 싶어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내신 준비를 비교과를 줄이고 양파 껍질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특히 방학 때는 집에 붙잡아둬야 돼 학원이랑. 그래서 공부 박 터지게 시켜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교과 전형으로 고3 때 고3 때 편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했다. 모든 수식어 다 갖다 붙여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일단은 교과 전형으로 고3이 되면 28학년도 입시해서 교과 전형으로 일단은 최대한 많이 지원시켜야겠다. 고3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제한을 걸어두고 추천 인원 제한도 저렇게 폐지한 대학들이 많으니 얘를 이쪽으로 한번 몰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눈에 잘 배지도 않는 무슨 물벼룩 뭐 심장박동수 측정한답시고 뭐 있어 보이지. 근데 그걸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 사정관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애들이 왜 다 브로콜리만 갖고 하는지 모르겠다. 바나나 껍질 마실 거예요. 양파 껍질. 얘가 막 부엌에서 뭐 찾잖아요. 채소. 그러면 딱 그거야 다. 그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먹혀요. 내가 봐도 식상해요. 그런 애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시키시라.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종합전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딱 5학기 중에 중간 터닝 포인트를 돌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애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대학의 교과 전형을 타겟으로 노릴지 어떤 대학의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애한테 가장 바람직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학은 좀 더 우수한 애들을 뽑기 위해서 전형을 그만큼 다양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그 기회를 살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줘요. 이러한 변화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도 더 다양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주대학교도 보면 사수생까지 교과를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아주대도 고3으로 바꿨어요. 아주대도 고3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전형 아주대도 에이스 종합전형 대표 전형인 에이스 전형도 면접 전형하고 서류 전형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예전에 에이스 전형은 면접도 봤는데 1단계 3배수를 뽑았는데 이 에이스 서류 전형이 생기면서 1단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원을 채울 수 있으니까 3배수를 4배수로 이제 늘려놓은 상황인 거고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 여기는 이제 3수생까지 해놨어요. 일단 다 쓰겠죠. 일단 좀 내신 어설픈 애들은 어중뛴 애들은 여기 이제 다 쓸 거고 세종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얼마나 뽑습니까? 이걸 봐야죠. 그랬을 때 오른쪽이 2027학년도 그리고 왼쪽이 2028학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쳐놨는데 교과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아졌습니다. 살짝 더 높아졌고요. 반대로 수능 전형은 1,400명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고3은 웬만하면 현역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얘들은 일단 논술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2, 8학년도 되면 논술도 조금 불리해지죠. 왜요? 수능 과목 공부할 텐데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얘들이 논술까지 어떻게 다 해? 미적분 2랑 기하까지 다 나올 텐데. 예.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을 일단 타겟으로 잡고 하는데 수능이 저렇게 1,400명 이상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좁아진 통로를 이제 재수생들은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고3들은 지금 2, 8학년도가 고이들은 2, 8학년도가 되면 저렇게 교과 종합 선발 비율이 더 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서울소재대학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자 서울대부터 보면 직윤이 200명 이상 늘었어요 일단. 그렇죠.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은 상태에서 서울대 직윤이 이렇게 더 늘어났고요. 일반 전형도 늘어났어요. 연세대 교과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종합전형 인재도 284명 늘었어요. 자 연세대 종합전형 요거 종합인재전형 동그라미 일단 치시고 200명 이상 늘어났어. 갈수록 애들은 줄어드는데 야 종합전형에서 2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어? 야 희소식이죠. 왜요? 밑에 신설된 탐구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도 287명이나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고려대 교과전형 학교추천전형도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3보다 지금 고2 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줄줄이 위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밑에서 이제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밑에 대학들은 아무래도 등급이 조금 내려가겠죠. 위에서 이제 숨통이 물고가 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학업우 수형은 이제 78명 정도 줄어든 상태고 계열 적합형에서 이제 35명 이렇게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보면은 학교가 크진 않아요. 과가 많지 않죠. 그래서 2명 늘었어요. 2명. 거의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성균관대는 이제 소폭 이렇게 이제 감소를 했고 한양대 교과전형 추천형 162명 늘어났습니다. 동그라미 치시죠. 야, 이런 상황에서 교과만 162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종합 면접형도 130명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왜요? 성균관대랑 이제 조금 저울질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시겠지만 성균관대 이공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 하지. 뭔가 얘기를 나눠보면 얘들은 무슨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던데 사실 저는 현실적이고 완전 T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환상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는데 어찌됐건 일단은 한양대도 괜찮은 대학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숨통을 좀 트여주고 있다. 라는 거고 중앙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더 다 늘리는 추세입니다. 경희대도 이제 교과전형 소폭 줄였고 이제 종합전형 이렇게 늘렸고 시립대 교과전형 105명 늘어났습니다. 동그라미 치시죠. 일단 동그라미 치죠. 그럼 왜 자꾸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 이렇게 늘어난 게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저 연구소 추정치를 보여드릴 텐데 5등급제에서는 더 촘촘해진단 말이에요. 상위권 애들이. 그러니까 나름의 눈치 작전도 필요하고. 이렇게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애들은 계속 주는데 100명 이상 더 뽑는다? 이건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학의 전형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눈치 작전을 지금 고3보다 더 해야 되는 상황 하에서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국대 교과종합도 조금씩 다 늘고요. 동국대 두드림 238명 늘었습니다. 동그라미 치시죠. 애들이 매우 좋아하는 전형이 동국대. 그 홍익대 교과 전형도 113명 늘었습니다. 홍익대 교과도 동그라미 치시죠. 이거 고3만 지원 가능한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대학. 서울 소재의 주요 15개 대학은 이런 식으로 교과 종합 전형이 대부분 선발 규모를 많이 늘렸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 아주대는 교과를 86명 줄였습니다. 교과를 집 근처에서 좀 편하게 해보려 했더니 이건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 종합전형을 200명 이상 늘렸어요. 아주대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이제 숭실대라든지 세종대도 이렇게 이제 인원을 이제 증원한 것도 있고 세종대 교과는 줄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을 지원 자격 조건을 고3으로 제한을 둔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발 규모도 늘렸다라고 하면 한판 붙어볼 만하겠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대동단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애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요점은 생각만큼 빡세진 않다. 속된 말로. 저거 우리의 공부 좀만 시키면 최저 충족할 만하겠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요? 1등급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입결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학이. 최저를 되게 세게 걸어놓으면 내신은 좋아도 미충족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 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대 원래 학업우 수형도 4합 8이었어요. 2등급 4개. 근데 28학년도가 되면 4합 9. 3등급이 하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헐겁지는 않다라는 거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풀어놨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개 과목 중에서 잘 본 거 상위 3개 과목을 등급합 7을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그 3개에 사회랑 과학이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풀어놨어요. 각각 독립된 탐구 영역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를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사탐이든 과탐이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둘 중에 잘 본 거. 그 중에 잘 본 거를 자동으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종합 전형을 보시면 다 풀어놨어요. 단 수학은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이랑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충족하셔도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상위 한 과목을 자동 반영하는데 종합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은 풀어놨어요.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3개의 과목에 수학이랑 사회, 과학 이렇게 해서 충족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을 꼭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중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즉 영어 1등급과 2등급 받은 그 비율이 20% 미만이 되면 1등급과 2등급을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어려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실시된 이후 영어 1등급과 2등급 받은 비율을 합쳤을 때 20%가 안 된 해는 작년밖에 없어요. 작년에 17% 몇 %인가이고 그 이후 학년도 2, 4학년도부터는 다 20%는 넘었어요. 누적 비율을 보면 합쳤을 때. 그리고 중앙대는 교과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봤는데 통합과학을 2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학생들도 1등급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불리함을 좀 커버를 해주려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2하보. 예나 지금이나 경희대는 최저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등급, 3등급을 목표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건국대는 특이하게 이 3개 등급합 8을 이제 없다가 생겼는데 한국사도 포함시켜 둘 수 있게 해놨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능 최저 기준에 한국사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면 한국사 1등급 받으면 벌써부터 감탄이 그죠? 나머지로 7만 맞추면 돼요. 4, 3, 5. 4, 3. 그럼 건대는 왜 이럴까요? 건대는 왜 이럴까요? 지원을 일단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 또 민족주의자들 많거든. 우리 고등학생들 중. 그럼 얘들이 이제 한국사는 또 잘 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딴 거는 잼뱅인데. 그럼 이제 지원을 일단 많이 하겠지. 많이 하겠죠. 저렇게 해놔야 최저 충족하는 지원도 많이 하고 최저도 헐겁게 걸어놔야 미충족다가 적어지면서 얘들이 이제 그 윗대학으로 빠져나가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덜 떨어지는 거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28학년도가 되면 평균 그 내신 등급 컷을 다 1.0으로 맞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최저가 생각보다 빡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대 교과 종합도 지금 2합 6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3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자 세종대 교과는 2합 5네요. 숭실대보다 등급합 하나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들어오겠죠. 애들이 실제 저렇게 하면은 상담하다가 이제 이런, 작년에도 그랬나?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걸어놨다라는 거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정시입니다. 6개 대학만 일단 보여드릴 건데, 변화가 좀 큰 대학들 일단 보여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 28학년도 정시에 되면 1단계를 표점이나 백분위가 아닌 등급으로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20%를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는 백분위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상위권 애들이 대부분 서울대를 많이 쓰게 되는데 표준 점수를 빼고 백분위랑 등급을 가지고 저렇게 평가를 한다. 동점자가 꽤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서울대는 딱 봤을 때 아하,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성적이 괜찮은 애들을 더 뽑고 싶어 하는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의 지역균형도 폐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공개한 걸 보면 100분이 100을 받으면 60점을 받고 92를 받으면 55.2를 받게 되는데, 교과 영역 평가에서 A뿔을 받고 만약에 C를 받은 학생이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수능은 잘 봤어요. 100분이 100이야. 그러면 이제 60점을 받게 되는데, 생기부 교과 영역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C를 받았다. 그러면 60에다가 35를 더하면 95점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수능은 조금 못 봤어요. 100분위가 55.2를 받았어. 92를 받아서. 근데 학교는 정말 잘 다녔어. 교과목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세특도 나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원점수도 괜찮다라고 하면 40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55.2에다가 40을 더하면 95.2잖아요. 역전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수능은 잘 봤지만 교과 영역 정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수능을 상대적으로 못 봤지만 교과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은 애한테 뒤집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대는 확실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1단계를 저렇게 등급으로 뽑아버리면 엄청난 애들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도 100분위를 저렇게 반영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교과 영역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더 실질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세대는 서울대랑 또 다릅니다. 여기도 원래 교과 학생부 10이 들어갔어요. 저기 1000점 만점에 원래는 50점 정도 들어갔어요.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28학년도는 이 학생부를 정성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처럼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반영 지표는 원래 표준 점수 플러스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했는데 그냥 표준 점수로 갑니다. 그냥. 왜요? 탐구가 이제 통합사회 통합학밖에 없잖아요. 유불리를 굳이 보정해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두 개밖에 안 보는데. 그래서 그대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어려운 시험을 잘 볼수록 최고점 표점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수능 공부 좀 한다 그러면 28학년도 수능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오는 걸 바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받으면 최고점 표점이 확 올라가거든. 근데 이제 고려대는 살짝 바란 쪽을 뺐어요. 뭐요? 일반 전형은 똑같이 연대처럼 표점만 반영하는데,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요것도 이제 보면 고3만 지원 가능하다고 했는 요거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왜요? 28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표점이 아니라 100분위를 반영한다. 즉 동점자가 표점 반영하는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고려대가 이렇게 만들어 온 이유는, 지금도 저 교과우수 전형은 실제 정시에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는 정시에 2개예요. 전형이 수능 100으로 뽑는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내신이 들어가는 교과우수 전형이 있는데 실제로 저 수능 100 일반 전형이 성적대가 수능 성적대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교과우수보다. 근데 100분위를 받아놓으면 100분위를 반영하면 이 갭이 좁혀지겠죠. 왜요? 100분위가 표점보다는 동점자가 더 많고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전형의 입결 차이를 28학년도부터 고려대는 확실히 좁힐 계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서강대학교도 같은 작전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점수 플러스 탐구 영역 100분위를 반영해서 이제 뭐 변표를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고, 지역 균형 전형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고3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거고, A형과 B형 저 둘 중에 학생이 서강대에 정시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서강대는 A형 반영 비율과 B형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더 좋은 환산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어를 굉장히 잘하거나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나 이러면 된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렇게 46.7%까지는 아니었어요. 43.3% 정도 원래 수학 반영 비율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실제 제가 보낸 애들이 뭐 어느 정도냐면 국어 100분이 한 95 2등급 초반대 정도 되고, 수학 100분이 한 98 1등급 또는 97 1등급 정도 되고, 영어 2등급에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수능에서 탐구를 한 2등급 3등급 정도 받는다. 그러면 서강대죠. 수학 반영 비율 43.3%에 돌렸을 때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와요. 근데 28학년도가 되면 수학 반영 비율이든 국어 반영 비율이든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만 가도 괜찮아요 저는. 뭐 이런 분들은 국어든 수학이든 하나 그냥 아주 끝장을 볼 정도로 공부를 한번 시켜보시면, 그래서 적어도 100분위는 국어든 수학이든 98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과목을 100분위 98짜리 과목이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든 생각은 성균관대는 그 고기 잡을 때 하는 그 그물 있죠. 싹 다 끌어 모으는 거 있죠. 배가 지나가면서 그물 안에 뭐가 걸리든 일단 최대한 많이 만선을 채워가겠다, 그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보시면 지금 특화형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모조리 활용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시에 활용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10%를 반영하는 이런 영역들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을 활용해서 변환해서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도 이렇게 반영 비율은 있지만 실제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그 성적 중에 더 좋은 성적을 70% 반영하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탐구 영역을 30% 반영한대요. 당최 어떻게 뽑을지는 저도 의문인데 본인들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대 측에서. 근데 어찌됐건 의도는 명확합니다. 싹 다 끌어모으겠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보시면 재미난 게, 인문과학 계열 글로벌 리더까지는 그래도 보통 인문계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집 단위가 수학을 25%를 반영한다? 이해되죠? 인문계 쪽이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전자전기 정보공이랑 바이오 신약 규제, 수학이 되게 중요한 컴퓨터공하고 지능형 소프트웨어도 수학을 25%만 반영한대요. 수학이 중요한 이공계 학과인데.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쓸까요? 당연히 원래 나는 자연계인데 수학 못해. 근데 국어는 끝장나. 한 97, 98 정도 나와. 근데 수학을 28학년도 수능을 딱 봤는데 93 정도 나왔어. 또는 92, 막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2등급 된 거죠. 그런 애들은 여기 다 쓰겠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아까 제가 그물 갔다 했잖아요. 쌍끌이 여성 같은 거. 죄다 끌어 모으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 성적이 낮아도 다른 과목이 멱살 잡고 수학 과목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자연계, 저 인기학과들도 얼마든지 지원 또는 합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모집단이라고 해서
꼭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성균관대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나 공부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자연계를 나도 보내고 싶은데 얘도 수학만 보면은 자꾸 구토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 국어는 나름 따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딱 요러한 학과, 요런 전형 저쪽으로 해서 그냥 싹 다 남은 기간 동안 깊이 파는 거죠. 깊이 파면 되고 그리고 한양대도 이런 식으로 A형, B형으로 나눠서 자동으로 A형으로 반영했을 때의 어떤 환산 점수와 B형으로 반영했을 때의 환산 점수 중에 상위 환산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자 계속 지금 보면 약간 혼란스럽죠.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안정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을까? 과연 합격이 정시에 보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수시에 가시라. 그 중에서도 교과 전형을 1순위로 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어떤 대학이 저런 식으로 뽑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애한테 유리한 전형이 과연 현재 수시냐 정시냐 이걸 따져봐야죠. 그랬을 때 아직은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포문을 열고 가는 학년이기 때문에 입결 자료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시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볼 수 있는지를 교육청 모의고사 100분위 성적을 토대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은 각각 인문계, 자연계 주요 모집 단위들을 이제 실제 작년도 입결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상경계는 당연히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 거고요. 순수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올 1등급을 받아야지만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보통 서울 소재 대학은 40% 정도 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학생들은 이제 환산 점수 계산 시에 점수가 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하셔서 정시에 현재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좀 리스크는 있지만 여기 이제 저희 그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누적 비율을 가지고 9등급제 성적을 5등급제로 환산했을 때의 이 대학 요 정도 컷일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과 전형인데요. 서울대는 교과가 없으니까요. 연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계는 1.0에서 1.04 정도 될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쭉 이건 해놨어요. 그러니까 추정치라서 실제 입결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그래서 실제 우리 애가 2학년이 끝났다든지 2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저 정도 라인의 교과 전형은 한번 지원을 해봄직하구나. 남은 학기 2학기 때부터 얘를 더 몰아쳐야겠다. 약간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2학년 때에 올 1등급 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실질적으로는 입결이 더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왜요? 아까 보셨지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건대 동대를 제외하면 고3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제한을 뒀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서울대 지금부터 이제 채워서 내려올 텐데 교과 전형 선발 규모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애들은 주는데. 그죠? 그럼 밑에서 이제 쭉쭉 빨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끝선의 입결보다는 일부 그 대학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눈치 작전이죠. 추천 인원 제한도 걸어놓지 않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일단 명단에 인원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애들이 좀 더 학교 생활을 또는 내신 준비를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 어떻게 뽑는지 보면 이제 고려대랑 성균관대를 보면 이런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대학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은
특별히 이렇게 1등급을 받지 않아도 뭘 잘하고 뭘 되게 못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고르게 그냥 고르게 과목의 우열에 상관없이 고르게 잘하는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보면 이런 거죠. 고려대도 그렇고 1등급 받으면 100이고 2등급 받으면 95점. 근데 3등급 받으면 83점으로 벌어지죠. 성균관대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두 과목을 시험 봤는데 하나는 1등급 받고 하나는 3등급 받았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면 1880점이죠. 근데 A라는 애는 1등급, 3등급 받았는데 두 과목을, B라는 애는 1등급도 없는데 2등급을 그냥 2개 받았어요. 그러면 2등급 2개 받은 애의 점수가 1등급, 3등급 받은 애보다 더 좋아요. 이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꼭 1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과목이 2등급을 받는다? 양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 과목은 1등급 받았어. 근데 어떤 과목은 2학년 때 갔더니 막 3등급, 4등급도 나와. 그러면 실제 교과 전형에서 환산 점수 돌리면 걔가 1등급은 있지만 3등급 받은 과목이 발목 잡는 거예요. 점수 다 깎아먹는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애가 지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갈수록 애가 늙어가고 있다. 그러면 부담을 좀 줄여주실 필요는 있어요. 야, 차라리 2등급을 목표로 하자. 대신 3등급, 4등급은 절대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대학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 4등급부터는 사실 되게 위험해집니다. 특히 이번 2학년 때는 수강하는 과목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 보면 교과 전형에서 공통 과목을 제외한, 즉 무슨 얘기예요? 1학년 과목 우리는 반영 안 해요, 그거예요. 1학년 과목. 1학년 때 공통 과목 배우잖아요. 그건 빼겠다는 거예요, 평가할 때. 점수 계산할 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과목, 즉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자, 이유를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이 친구의 어떤 전공적 합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진로 선택 과목 1학년 때 거의 안 들으니까. 2학년 때부터 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에 걸맞게 해서 찾아서 듣는데, 동국대 같이 이 전공적 합성을 중요시하는 대학은 지금 교과 전형에서도 거의 종합 전형화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는 지금 28학년도에 그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백날 성적 좋아야 2학년 때부터 성적 나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국대 교과전형 지원안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 봤더니 공통과목은 공통영어 원과목이 1등급 받고 성취도 A여도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대수가 2등급 받고 성취도는 A를 받았다. 그러면 2등급 받고 성취도 A면 1영역이잖아요. 그러면 10점 만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학년 때 거부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0과목을 자동으로 추리는 거예요. 주요 교과에. 못 본 건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뜯어보겠다는 거예요. 동국대는. 그냥 환산 점수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 얘가 얼만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이수 과목을 얼마만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으며 이 등급이나 성취도를 얼마만큼 잘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성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안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수도 미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진짜로 오리지널 정성평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과목부터가 동국대 교과 전형은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영역, 2영역 점수 차를 보면은 거의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변별력이 크게 확보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동국대 교과 전형은 거의 종합 전형 두드림하고 크게 단 내신이 좋은 애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한다 뿐이지 사실상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현재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평균 1등급, 2등급 대 학생이라면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AI를 돌렸어요.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얘 표정도 밝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 거의 곧 다다르고 있어요. 반환점을 도른 상태. 그래서 쟤는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헐떡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신 평균이 3등급에서 5등급 때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지금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 서서히 차선책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강점은 더 강력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약점은 차선책 수립으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썸머스쿨, 이 썸머스쿨 기간이 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도록 한 3주 또는 짧게는 2주. 되게 웃기지. 진짜 얘 우거지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자 보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은 얘들은 제가 봤을 때 예습할 상황이 아니에요. 점수가 지금 구멍이 커가지고 숭숭 빠지고 있는데 복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학기 배울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고 얘들은 학생부 전형에서 사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차선책도 서서히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준비하는 이후의 방향을 좀 달리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학생부 전형 체크 포인트 1, 2등급 대 학생들은 자 이수 과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부터 해서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서울대 간호학과랑 치의과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기하나 미적분투 둘 중에 하나 들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이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인 요 세포와 물질대사랑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세 과목이에요. 이 두 개는 웬만하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대학에서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커지죠.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못 듣는 거하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받을까 봐 발 빼서 이수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이외의 모집 단위들 여기 이제 없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과학은 물화생지 관련돼서 그냥 세 과목 그냥 세 과목 이상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문계 학과 같은 경우도 제2외국어 한문은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호, 식품영양, 의류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모집 단위별로 왜 대학들이 저렇게 이수 권장 과목을 만들어 놨는지. 이유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변별력 확보 측면도 있어요. 성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거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이수 과목을 통해서 열심히 도전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 학과에서 뽑았을 때 기본적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갖추었구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따라가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없는데 서울대랑 똑같이 그러니까 과학은 세 과목 이상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해놨고 연세대 자연계는 과에 상관없이 미적분 투하고 기하는 필히 다 들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연세대 인문계는 그럼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추천 과목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공개하지 않았어요. 미제시 그냥 니들 알아서 들어 문과는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대는 왜 넣어놨냐? 고려대는 보시면 과학 선택 과목이 서울대 연세대하고 다르게 두 과목 이상입니다. 서울대 연세대는 진로 선택 과목 과학이 세 과목 이상인데 고려대는 두 과목 이상이다. 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수학 선택 과목도 수학이 특히 중요한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기하는 굳이 안 들어도 돼요. 미적분 2는 대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라고 해서 미적분 2만 이렇게 이수 권장 과목에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화공생명공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공생명공은 학생들한테 나름 인기가 많은 학과예요. 그죠? 근데 학과명에서 보시는 이게 느낌 오시죠? 부모님도 다 아실 거예요.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제일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지금 이수 권장 과목은 화학 생명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랑 화학이에요. 2015 즉 현재 고3 학생들까지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이수 권장 과목이에요. 저 고려대 화공생명공은. 근데 2학년 학생들부터는 물리학, 화학이 이수 권장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난 고려대 쓰고 싶은데 화공생명공 도전할 거야. 그래서 화학이랑 생명과학 중심으로 이수를 했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물리학이랑 화학 관련된 이수 권장 과목을 열심히 듣고 고려대 화공생명공을 지원하셔야 된다. 그러면 과는 화공생명공인데 왜 고려대 화공생명공은 화학 생명과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랑 화학을 이수로 권장하냐? 실제 학과 커리큘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세부 전공 분야가 3개가 있어요. 무슨 공정화학이랑 뭐 응용화학이랑 맨 밑에 생명과학 뭐 있는데 3개의 세부 전공 중에 하나만 이 생명과학이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막 고분자도 나오고요. 재료공학 관련된 것도 나오고 물리학, 화학 베이스가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과명만 보시고 화공생명공이니까 생명과 화학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화공생명공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그럼 왜 저렇게 해놨냐? 실제로 고려대 화공생명공에서 뽑아봤더니 얘들이 물리학 베이스가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화학이랑 생명과학만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을 뽑아서 수업을 해봤더니 물리학 베이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야 바꿔 이수 권장 과목 물리학 화학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경희대 것도 보았는데 자 이 빨간색으로 한 3개 저거는 이제 보시되 저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위계에 맞게 이수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즉 물리학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이수한다? 대학에서는 그거 이해 못해요. 그건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 3, 4, 5, 6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사칙연산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계에 맞게 이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성적까지 좋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양파 껍질 DNA 추출하고 뭐 물벼룩 심장박동수 추출하고 멸치 해부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거야 이게. 이수 열심히 하고 이수한 과목 성적 잘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소재 대학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애한테 비교과 활동을 더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종합전형의 본산인 이제 서울대에서는 저런 식으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저 글자들은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대는 한우물을 깊이 파는 애보다 폭넓게 공부하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애들이 메타인지도 더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아주 충만한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을 본인도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탐구심을 발휘하는 탐구 활동을 하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고선에 끝이는 애들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활동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10개를 했다, 20개를 했다, 보고서 20개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또는 2개를 썼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를 왜 쓰게 됐으며 그 보고서 작성하는 활동이 나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기부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수를 띄울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비호과 활동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2년 전에 시간이 됐다 했잖아요. 그때도 강조한 거예요. 비호과 활동을 학생답게 하는 거예요. 저 학생답게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 의지.
그래서 누가 꼭 알려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걸 저는 이제 학생답게라고 보고, 그래서 하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다운 거고.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파악이 좀 가능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가 뭐에 관심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생기부에 단순히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라고 나열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그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 발전하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과목별 원점수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저기에 해당될 수 있고, 내가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도에 이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을 신청해서 도전해서 수강을 한다. 이것도 발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는 1학년 때는 새 특을 이 친구 걸 읽어봤더니 그냥 그저 그랬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크게 떠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2학년부터 새 특을 봤더니 얘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학교 생활도 진행을 하고 수업 시간에 뭘 배우면 끝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본인이 논문이든 뭐 책이든 뭐도 찾아보면서 자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뭘 새로운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기부에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특이한 실험 주제나 뭐 요상스러운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학자들이 쓴 책, 그런 거를 읽는다고 해서 서울대라든지 서울소재 상위권대학이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대학은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제대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 제가 당부두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왜 서울대 합격생 뭐 생기부 뭐 해가지고 뭐 파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없는 활동을 해도 얼마든지 그게 이 친구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대학이 판단하면 뽑는다라는 거죠. 제가 1.6 서울대 지금 붙였다고 믿으시겠어요? 일반고? 근데 여러분들은 못 믿죠. 왜요? 다 1.1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저는 안동에 있는 일반고 여학생 1.7도 보내봤어요. 대학에서 어떤 애들 서울대에서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제분들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거나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실 때는 실제 얘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지금 진행하려는 방향이 얘한테 정말로 생산적인 방향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뭐 양파 껍질부터 바나나 껍질부터 해서 다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거를 몇 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1차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영역별로 세부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뭐가 부족하고 뭐는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아까 상위권 대학 수능 최저 기준을 보여드렸지만 5, 1등급을 받아야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등급, 3등급을 받아도 등급한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대신 남은 영역을 확실하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실수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내가 수학 같은 경우 현재 29번 30번이 뭐 되게 어렵다, 8점 깎이는 거예요. 그냥 대신 나머지를 다 맞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목적이라면. 왜요? 공부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오늘 보여드린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국수영탐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할 거냐, 남은 기간. 물론 5, 1등급 받으면 좋죠. 근데 애들은 실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할 게 많아. 그래서 틀릴 유형과
확실하게 맞춰야 할 유형을 좀 구분 지어가면서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시까지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현재 모의고사 성적 100분위가 요래요. 수학을 봤더니 90 정도, 거의 2등급 끝선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숙대 정도를 정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하면 올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다음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뭘 맞춰야 될 거냐,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정복을 할 거냐, 학원에서는 어떤 문제집을 많이 풀어볼 거고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이거를 체계적으로 계속 도장 깨기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장 깨기식으로. 그래서 목표 대학을 단계별로 조정하시면서 뭔가 애들한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박진감 넘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28 학년도에 여러분들은 단 한 번에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